안녕하세요, 커피멘토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스팅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나갈 건데요. 먼저 제가 첫 번째 얘기해드릴 내용은 수분의 역할과 로스팅 열원에 대한 로스팅에서 역할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드리는 영상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로스팅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로스팅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고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의 역할입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를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수분과 열입니다. 두 요소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열 에너지를 통해 우리는 수분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수분의 끓는 점인 100도C에서 수증기와 부피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끓여진 수분은 운동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로스팅에서 생두 내부로의 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스팅 초반 수분의 이동과 수분의 건조가 함께 이뤄지면서 터닝포인트 이후 100도C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생두의 세포 조직 내 수증기화로 인해 압력이 발생되고 수분의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평양점이 생기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로고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면 초반 화력 조절로 인해 급격하게 만들어지는 그래프 이후 완만해지는 구간으로 나타나는데 이 구간이 압력 평형점이 생기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로스팅 속도 조절 시점의 포인트가 이 구간에서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의 통제는 생두의 함수량에 따라 내부로의 열 전달 과정에서 수분이 많아질수록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대값이 많이 또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ROR이라고 하는 온도 상승률의 지속성 여부가 내부 열 전달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수분 건조를 빠르게 시켜줌으로써 수증기를 더 빠르게 높은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열의 침투를 위한 수분 함량 컨트롤은 각 생두의 특성에 따라 또 로스팅 배출 계획에 따라 상황에 맞게 다르게 관리하여야 원두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올바른 맛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스팅 열원의 역학적인 관계 해석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은 로스팅 열원들의 역학적인 관계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스팅 열원들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로스팅 과정에서의 열 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류열과 전도열과 복사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류열은 공기의 흐름을 가열하여 만들어지는 열원입니다. 이는 댐퍼의 역할과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기층을 가열하여 발생된 뜨거운 공기층은 드럼 내로 흡기되고 다시 댐퍼를 통해 외부로 배기되는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공기층의 이동은 드럼의 속도와 관계되어 공기를 가열하는 열의 크기는 드럼 스피드를 고려하여 조절하여야 됩니다. 공기 통로의 역할을 하는 댐퍼 조절에 따라 발생되는 드럼 내 압력의 크기는 달라지는데 드럼 스피드를 통한 풍속량은 압력 변화에 크게 작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속에 따라 대류열은 적은 화력에서는 열 손실이 발생이 되고 큰 화력에서는 더 높은 온도 상승률을 발생시킵니다. 대류열은 열원 중 생두 조직 내부로의 열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열 반응에 둔하게 반응을 합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화력은 대류열을 컨트롤하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하고 로스팅은 대류열의 크기로 빈 온도를 컨트롤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반열풍식 로스터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도열입니다. 전도열은 생두의 접촉으로 전달되어지는 열원입니다.
이는 가열된 드럼에 생두가 접촉이 되거나 달궈진 생두가 다시 생두로 전달되면서 열 에너지가 이동되는 열의 전달 방식입니다. 전도열의 비중은 근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스터기에서는 비중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드럼 내 교반 날개를 통해 드럼 표면과 맞닿는 시간을 비교적 적게 해서 겉면에 발생될 수 있는 데미지를 줄이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라이트 로스팅 또한 노르딕 로스팅이라고 일하는 트렌드가 스페셜티 커피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면서 빠르게 내부로 열 침투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해내는가가 로스팅의 핵심 요소이기에 대류열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전도열은 로스팅하는 생주량에 따라 열풍과 함께 효율을 컨트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치량이 많을수록 생두간 전달되는 열의 소비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손실되는 열량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열의 대류열과는 다소 반비례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댐퍼를 닫아줌으로써 배기되는 대류열의 손실을 줄여주면서 전도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류열은 단순히 가열된 공기의 흐름의 에너지량이 아닙니다. 대류열은 가열된 공기와 가열된 드럼의 온도에서 발생되는 열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류열의 증가는 곧 전도열의 증가와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정열을 기준으로 흐름의 속도는 열의 손실과 증가와 연관되기 때문에 댐퍼를 닫았을 시에 손실되는 열이 줄어들어서 전도열의 비중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사열입니다. 복사열은 로스팅 진행 과정에서의 컨트롤 영역은 아닙니다. 복사열은 드럼이 가열되면서 드럼에서 발생되는 빛과 같은 파장 상태의 열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로스팅 과정에서 생두 내부로 매개체 없이 전달되는 열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류열과 전도열에 비해서 전달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이 이 복사열의 특징입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복사열은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로스팅 전후로는 분명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 복사열은 드럼의 예열 상태와 투입 온도를 통해 열 전달을 효과적으로 생두 내부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배치에서 발생되는 로스팅 디펙트는 대부분 충분히 예열되지 않은 드럼의 온도에 영향이 큽니다. 또한 배치가 진행될수록 드럼에 쌓여지는 복사열의 양이 많아지면서 배출이나 확인봉을 통해 손실되는 열 에너지의 보존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수가 많아질수록 똑같은 투입량에서 필요한 화력이 줄어드는 걸 보면 댐퍼를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사열이 증가되어 복사열의 효율이 로스팅 과정에서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복사열의 통제는 배치간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순간 예열 행동에서도 투입 온도 기준, 예를 들어서 20도 하강 후에 투입을 하는 것과 10도 하강 후에 투입을 하는 것, 이렇게 진행되는 로스팅 양상이 틀려지는 것도 복사열의 효율이 틀려졌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배치간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간 예열의 편차도 줄여주는 것이 더 안정적인 로스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분과 열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 전달 방식에서의 열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미지 발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